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사라졌다. 사삼항쟁은 저항을 위해 유격대가 봉기한 4월 3일을 기념하여 이름 지어졌다. 1999년 4.3 특별법 이전까지 국가만이 4.3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과 관영도민대회에서 제주도가 하루바피 개발되어 특유한 목축업이 발달하고 관광시설이 완비되어 별천지와 같이 발전하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일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뜻깊은 연설을 하시자 이 대통령과 만세를 외치는 도민들의 환호성은 수려한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와 미 공보부는 4.3 항쟁을 다룬 첫 극영화 한라산을 만든다. 반공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이 영화는 1964년 청룡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한다. 하지만 현재 이 영화의 원본은 소실되었다. 미 공보부가 반공 프로파간다로 활용하기 위해 영어 나레이션을 입힌 상영본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 영화의 나레이션이 묘사한 4.3 항쟁은 유격대가 만든 비극이다. 주인공의 마을을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악당은 유격대이고 군경은 절망에 빠진 주인공을 구원하는 존재이다. 영화 속 재현과 달리 실제 희생자의 78%는 군경에 의해 발생했다. 유격대의 사령관 역을 연기한 홍성중은 실제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교사였기에 캐스팅되었다. 홍성중에 따르면 영화의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 이덕구의 실제 행적과 장소들을 그대로 구현하여 촬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동굴은 이덕구와 관련이 없다. 노란색이 왔다! 내 새끼들. 가자. 악당의 본거지로 묘사된 동굴은 삼방굴사의 불상이 있는 장소이다. 영화의 현실성은 철저한 고증과 그럴듯한 거짓으로 만들어진다. 영화 같은 현실, 현실 같은 영화는 사실은 같은 말이다. 나의 목소리가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영화의 나레이션은 이미지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한라산의 목소리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으로 방공 인형을 주장한다. I was questioned for hours. Confusion and deception had reigned so long. No longer was it possible to discern between the good and the bad. By night, our island was a communist world, with their raiding parties stealing food and belongings. By day, the government troops came in and sought out the collaborators. We who were caught in between were glad to help the government, though at night they made us suffer. So desperate the situation, so jumbled the times. But when true identities were finally acknowledged and my name co-established, the constabulary treated us with mercy. 주인공은 유격대가 파괴한 중산간 마을을 군경의 도움으로 재건한다. 영화의 감독은 홍성중에게 이덕구를 완벽한 악당으로 연기하기를 요구했다. 홍성중은 그 당시를 회고한 인터뷰에서 제작진이 요구했던 악당 연기에 반발하여 의도적으로 선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고 고백한다. 그가 알고 있는 유격대는 군경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었다. 그는 악당 연기 연출에 대해 거짓말 같은 연기라고 말한다. 영화의 거짓말은 가림막처럼 그의 연기 의도를 숨긴다. For them we have labored, for Ulsun and Sazam, and their children to come, so that they might enjoy peace and live on Chejudo in harmony with man. Oh, fear not in a world like this, and thou shalt know ere long. Know how sublime a thing it is to suffer and be strong. 영화의 나레이션과 현실은 다르다. 군경은 소계령이 해체되기 전까지 중산간 마을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을 유격대로 분류하여 처형한다. 영화 속 주인공은 운 좋은 소수에 해당된다. 박정희 의장은 도청에서 관내 여러 가지 현황을 정치한 다음 이곳 충헌묘지를 찾아 조국을 지킨 영령 앞에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산업시설과 명승고족을 두루 시찰한 다음 제주도의 관광사업 진흥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4.19) 학생의거 3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그날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중 4.19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시내 마포에서 조각가 김경성 씨에 의해 정성껏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서울시 성북구 수유리에 세워질 것인데 이곳에는 186구의 4월의 얼이 안치될 것입니다. 4월의 모습이 아롱새겨진 이 기념비는 이 나라의 피 어린 역사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한라산을 제작한 1963년 박정희 정권은 4.19 혁명을 기념한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 중심에 위치한 동상 화신상은 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했다. 조각가 김경승은 1942년 강제에 동원된 노동자를 형상화한 작품 여명으로 총독상을 받는다. 그는 해방 직후 친일 작가로 분류되어 잠시 활동할 수 없었지만 미 군정 시대에 다시 복권되어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는 사실적 관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인체를 조각했다. 최소한의 주관적 개입으로 풍부한 신체 표현을 탐구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의 사실적인 신체 표현이 느껴지지 않는다. 4.19 혁명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묘사한 화신상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드문 추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4.19 혁명 당시 사라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사실적인 형태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화신상의 평범한 시민들과 달리 이념을 상징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형상은 구체화하여 양적으로 충만하게 표현한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김경승은 맥어더 장군상을 인천 자유공원에 설치한다. (4.19) 기념탑의 화신상과 달리 맥어더 장군의 모습은 사실적이다. 단정한 옷차림은 그의 엄격함을 보여주고 주머니에 넣은 손은 그의 여유를 보여준다. 왼손에 있는 쌍안경은 공산주의를 향한 방심 없는 경계를 상징한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맥어더 장군에게 어울리는 상징이다. (4.19) 기념탑 비문을 쓴 시인 이은상은 이승만을 이순신에 비유하며 그의 부정선거를 도왔다. 1955년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송가를 발표한다. 민주주의의 성역,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19 혁명 희생자 영령께 참배하겠습니다. 꽃을 준비하신 분은 참배단에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례와 묵념을 하겠습니다. 4.19 혁명 희생자 영령께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후퇴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혼란한 전국을 수습기 위한 이와 같은 결단을 환영 지지하고 제2야 정치인들의 현명한 행동 표시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 주요 신문이 그 논설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고 미 국무성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성명은 놀랍도록 애국적인 조치라고 논평했으며 국내 다대수의 정치인들도 즉각적으로 이 제안을 환영 지지했습니다. 나라와 쾌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온 국군 용사들이 박정희 장군의 영도 밑에 5.16 무혈 군사혁명을 단행함으로써 기울어져 가던 조국의 운명을 건져놓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이 군사혁명의 성업이야말로 곧 3.1 정신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국과 민족만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선열들이여, 이제 이 땅에는 임들의 참뜻이 이루어져 복된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모든 부패와 부정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 발맞추어 국가재건의 힘찬 대열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조국의 앞날엔 번영과 행복이 깃들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서울 남산에는 대한 독립을 평생의 소원으로 주권을 찾는 데 앞장섰던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27년간의 해외 망명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애국투쟁 정신을 떨친 바 있는 선생의 위국성충은 해와 달같이 천추만대 길이 빛날 것입니다. 한민족은 자주민이요 독립국인노라고 선언한 그 정신은 일본만이 아닌 모든 침략 기도를 품은 음흉한 자들에게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1969년) 김경승은 박정희 정부로부터 김구 동상을 의뢰받아 제작한다. 김경승은 이 동상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을 정부 지원으로 제작한다. 그 중에는 안중근, 안창호 선생의 동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 동상이 만들어진 1969년,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삼성 개헌을 강행한다. 김경승은 198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그의 옛 집인 이화장 마당에 세운다. 이승만 정권은 일민주의를 국시로 하여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이념으로 향하는 강한 의지가 일민주의의 토대가 된다. 김경승의 동상에서 자주 보이는 한 손을 드는 포즈는 이승만 동상에서도 나타난다. 한 손을 드는 동작은 마치 이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처럼 보인다. 그는 어떤 이상을 꿈꿨을까?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을 무찌른 혁명기념탑이 서 있다. 김경승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의 지원으로 전봉준 선생상을 제작한다. 이 동상에서도 전봉준 장군은 한 손을 들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사회정화 작업의 영향이 전봉준 선생상 준공식에서도 나타난다. 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돕기 위한 생활 필수품 공급을 비롯한 각종 구호 작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선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미 아침부터 보도해드린 대로 광주 사태는 오늘 계엄군이 진입을 해서 일단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사 발표를 비롯해서 오늘의 광주시 표정을 김광일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부의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 왔으며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각하의 현지 특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군이 진압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오전 5시 10분에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계엄 당국은 광주 일원의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상은 계엄사령부의 공식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광주 사태가 극렬하게 된 데는 북괴의 간첩과 오열의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주 침투를 노리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난파 간첩 이창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짐작케 합니다. 때는 왔다는 듯이 국회는 정규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의 혼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양 방송을 통해서 발악하는 선동 구호를 들어봅니다. 남녀소년들과 청년학생들이 정의의 애국적 시장을 적극 지지한다. 동포 여러분, 5년여의 대역사 끝에 오늘 이처럼 장엄한 모습을 드러낸 이 기념관이야말로 번영과 통일의 의지 그리고 자주와 화합의 기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다 함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분별력으로 민주화 개방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 이은상은 1980년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발표한다. 그는 이 글에서 5.18을 11.6 이후 있었던 고비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한결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라고.
독립기념관이 개관했을 때 세웠던 전두환 기념비는 현재 조선총독부 잔해가 있는 부분에 놓여 있다. 국가의 모든 사람들은 총동원되어 좌초된 여객선으로 향했다. 전함들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빠르게 나아가고 헬기는 악천후를 뚫고 신속히 날아갔다. 비행기도 동원되어 이들을 협조한다. 모든 사람들이 구출되고 그들이 가족과 만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어두운 밤, 커다란 파도 속, 목숨을 걸고 구출하는 헌신적인 국가의 모습들로 나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심판자의 모습. 군경을 통솔하고 지시하는 굳건한 모습. 상처난 마음을 보듬는 인자한 모습. 믿음직한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마음마다 되살아 피어날 것입니다. 4.19 학생 기념탑 제막을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4.19 희생자의 영현이 이곳 서울 수유리에 모여들었습니다. 9월 20일 서울시 성북구 수유동에서는 4월의 기상을 상징하는 4월 학생 기념탑 제막식과 4월의 희생자 185위의 합동 예장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녹음 짙은 삼각산 언저리, 말없이 높이 솟은 이 기념탑 앞에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고이 잠든 영령들의 명복을 빕시다. 또한 장면 국무총리는 기념사 속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는 4월 혁명정신은 지금 이 땅에서 훌륭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혁명정신을 이북으로 파급시킵시다. 이상과 같이 말한 장면 국무총리는 이어서 온 결의들이 새로운 결의로서 4.19 정신을 거울 삼아 새나라 건설에 매진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사실 기념관의 가장 솔직한 부분은 기념관이 가리고 있는 희생자의 묘역과 유형봉안소이다. 아직도 유족들은 묘역과 유형봉안소를 방문하고 있다.
양말이라는 안정화 사건은 양말이야. 손을 맞는 열린 법이 심내다 말고 성국의 문개착토라 문자 보도 영계 신감상 합숭하며 천왕 주군문 시왕 이군문 인왕 삼서 도고문도 열립니다. 천왕 소금문도 열려주세. 지왕 이군문도 열려주세. 희낭 삼서 도문도 열려주세. 고맙세. 시군문 열려주세. 이군문도 열려주세. 영화 한라산은 방공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지만 영화가 집착한 리얼리즘은 그 당시 제주 풍경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영화가 기록 영화처럼 집요하게 담은 제주 풍경은 의도하지 않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아나게 한다. 이미지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풍경에 담긴 장소들은 과거를 잊지 않는다. 영화의 주요 무대인 북촌마을은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이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300명이 몰살당한 지역이다. 군경은 주민들을 북천국민학교에 모아 직결 심판을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처형된다. 군경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은 서호봉에 있는 일제 진지굴에 숨었다. 하지만 동굴에 숨은 사람들도 군경에 발견되어 사살된다. 영화에서 재현한 동굴의 모습과 달리 사람들은 군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동굴을 찾았다. 함덕 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부대에 끌려온 중산간 주민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서호봉역 함덕 해수욕장에서 처형되었다. 주인공이 중산간 마을을 재건하려는 노력은 사실 성공하지 못했다. 사라진 중산간 지역 마을들은 대부분 복구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주인공 아들이 여동생을 찾으러 뛰어내려가는 길. 서귀포시 솔동산이다. 4.3 당시 솔동산에는 처형된 시체들이 전봇대에 걸려 있었다. 솔동산 부근 정방폭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폭포는 학살한 시체를 처리하기에 편리한 장소였을 것이다. 현재는 멋진 풍경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다. 아마도 처형당한 사람들이 본 마지막 풍경은 관광객이 즐긴 풍경과 달랐을 것이다. 나는 이 영화로 나의 기억 속 이미지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내가 기억하는 이미지에 주석을 달아 실패의 증거로 남기고 싶었다. 이미지를 다시 편집하고 목소리를 덧대어 나의 기억을 분해하고 되짚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이미지도 단지 이미지일 뿐이다. 진실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